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사우디 프로리그가 캉테를 영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는 하향세에 접어든 스타 플레이어들을 수집한다라는 저평가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나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후백 네베스를 영입한 데 이어서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까지 나서면서 영국 축구계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네빌과 캐러거 같은 축구 전문가들이 사우디의 이적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이들의 비판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사우디 이적 광폭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에서 울버햄튼이 5,500만 유로, 하나 약 700억 정도 되죠. 그 네베스 아리랄 이적에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가 떴었죠. 근데 이제 그 24일날 울버햄튼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오피셜이 떴습니다. 후백 네베스가 6년간의 울버햄튼 생활을 청산하고 팀을 떠난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알힐랄 이적이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선수의 오피셜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첼시 수비수 쿨리발리가 현재 그 알힐랄과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사우디의 리야드 공항에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첼시 골키퍼죠. 에두아르 멘디가 사우디 구단인 알 아흘리와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BBC에서는 알 아흘리로 아예 이적한다라고 기사를 올린 건데요. BBC에서 떴을 정도면은 뭐 이거는 준 오피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그 첼시는 쿨리발리의 알 히랄, 그리고 지에시의 알 나스르, 그리고 맨디의 알 아흘리 이적을 놓고 바쁘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첼시 선수인 칼럼 허드슨 오도이 역시도 두 개의 사우디 구단으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고 현재 그 첼시와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선수 축가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허드슨 오도이가 사우디행을 선택할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렇듯 현재 첼시가 사우디 구단들과 여러 명의 선수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현재 그 첼시가 영입을 추진 중에 있는 카이세도에 대한 공식적인 이적 제안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제 사우디 이적하는 선수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카이 하베르츠의 아스널 이적, 그리고 코바치치 맨시티 이적까지 맞물리면서 현재 첼시는 선수 판매가 더 급하다 보니까 카이세도에 대한 공식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카이세도 영입을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하고 나설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우디 구단들은 아스널 수비형 미드필더인 파티를 영입하기 위해 4천만 유로, 하나 약 600억에 달하는 이적료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 그 가나 축구 전문가죠. 이브라임 사니 다라 같은 경우는 파티 가족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2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따지면 연봉 1억 달러라고 한 건데요. 1억 달러면 하나 약 1,300억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캉테하고 같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알 아흘리와 알 나스르와 알 칼레이가 현재 파티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노 기자가 브로조비치가 현재 알 나스르와 협상 중에 있는데 현재 알 나스르의 이적 제한 금액은 2,300만 유로이고 이제 메디컬 테스트와 사인만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브로조비치는 알 나스르로 히어리고라고 쓴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도 데포르티보는 에이전트가 사우디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일 뿐 브로조비치는 바르셀로나와 계약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로마노의 이제 글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브로조비치한테 현재 그 인테르와 이적 협의를 한 데는 사우디 구단인 알 나스르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르셀로나가 브로조비치를 영입하려면 일단 그 인테르와 합의를 볼 필요성이 있긴 하죠. 물론 바르셀로나 선수들에 더해 차비 감독 역시도 브로조비치를 원한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에이전트인 캐즈만, 바로 그 캐즈만 맞습니다. PSV 에인트호벤 시절에 이제 그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의 팀 동료였던 케즈만이 현재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엘 발라드라는 매체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우디로부터 세르게이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의 다른 구단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사우디에서 뛰지 않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우리는 인생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즉 사우디행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다. 물론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유럽 잔류를 더 선호하고 있지만은 사우디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디 애슬레틱의 데이빗 온스테인 기자 같은 경우는 베르나르도 실바는 수익성이 좋은 사우디로부터 기회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오퍼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베실바의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와 재무 수치에 대해 논의했다. 베실바는 유럽 잔류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파리 생제맹과 바르셀로나가 현재 베실바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적으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카에서는 베실바가 사우디 이적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뭐 2호 보도들에는 베실바는 여전히 유럽 잔류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 마르카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사우디의 오피셜이 뜬 영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알 나스르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백 네베스가 알 힐랄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발롱도르 수상자인 카림 벤제마가 알 이티하드로 이적을 했고 캉테도 알 이티하드로 같이 이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이적들이 조만간 성사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캉테 이적까지만 하더라도 유에파 회장인 체페린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사우디 이적 전략은 사우디 축구의 실수와 마찬가지다. 그들은 유스 아카데미에 그 돈을 투자하고 명 감독들을 데려와야 하며 그들만의 선수를 개발해야 한다. 선수 생활이 끝나가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건 축구를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있었다라면서 사우디 축구가 유럽 축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사우디 축구 임원인 하페즈 알 메들레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네베스와 계약할 것이고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하러 갈 것이며 살라 영입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를 다 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늙은 선수들만 영입할 거 아니야. 우리 젊고 현재 스타인 선수들도 영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중 하나인 네베스가 이미 성사가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투토스포르트에서는 만약에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슈퍼리그 창설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제 그 슈퍼리그를 창설하려고 했었고 그때 그 많은 명문 구단들이 참가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 영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빠져나왔고 또 이제 분데스리가 팀들은 먼저 빠져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3개 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들이 다 결국은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슈퍼리그 창설이 불발됐었거든요. 근데 사우디에서 돈 대면서 하겠다 하면은 일단 뭐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여기에 끼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구단들 특히 이제 그 현재는 프리미어리그가 유럽 축구판을 지배를 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은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단들이 같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사우디의 영입 광폭 행보에 영국 축구계의 이제 반발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르센 벵거 자서전을 쓴 걸로 유명한 데일리 미러의 존 크로스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사우디가 늙은 선수들이 아닌 유럽 빅클럽들을 제치고 네베스를 영입한 거는 정말 판도를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리버풀의 전설적인 수비수였죠. 현재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미 캐러거 역시도 본인의 SNS에다가 이제 베실바의
사우디 이적 기사를 보고 나서 글을 적은 건데, 베실바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유럽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사우디 리그가 30대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으나 엘리트 이하의 네베스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우려스러웠고, 베실바 이적이라는 일이 발생하면 이제는 정말 판도가 바뀔 것 같다. 사우디는 골프와 권투 경기를 장악했고 이제 축구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실제 그 사우디가 PFA랑 권투 기구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포츠 워싱은 멈춰져야 한다. 스포츠 워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 사우디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돈 세탁을 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우디 왕가가 말이죠. 이게 그거가 멈춰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스포츠 워싱이라고 한다면은 이미지 세탁이라던가 아니면 돈 세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뭐 카타르 월드컵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이게 그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세탁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 인권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원래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뉴캐슬 인수를 받아들인 이후에 뉴캐슬이 성공적으로 팀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도리어 이제 뉴캐슬 쪽에서는 사우디 이런 터번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하는 등 약간 이미지 세탁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멈춰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게리 네빌은 한층 더 강도 높게 이제 그 사우디 이적과 관련해서 비판의 각을 세웠는데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멈출 규제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 만약 무언가가 올바르지 않게 보인다면 그건 아마 옳지 않은 일이 맞을 것이다. 최대한 빨리 독립해야 한다. 우리 게임의 통제력은 엉망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프리미어 리그는 경기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우디로의 이적에 대해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그 네빌이 첼시를 저격한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 그 첼시와 사우디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있거든요. BBC에서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사우디 리그 4개 팀을 인수 및 투자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알 이티하드하고 알 나스르, 알 힐랄 그리고 알 아흘리가 그 대상인데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미국 BBC 축구 전문 기자죠. 벤 제이콥스가 첼시를 소유하고 있는 클리어 레이크와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가 상당히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첼시는 일부 선수들을 사우디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 그리고 PIF에는 다수의 첼시 선수들이 레이더에 잡혀 있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 그 PIF가 여러 군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 하나가 클리어 레이크에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첼시와 그 사우디 간에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FFP 룰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매체죠. 미국 매체지만 뭐 영국, 스페인 그리고 독일 유명 기자들을 데려와서 뭐 스타 언론 매체를 만든 디 애슬레틱에서는 올리버 K 기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프리미어리그 부상의 근본적인 부분은 대규모 계약으로 다른 리그의 스타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에 있었다. 즉 그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부분도 자본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우디의 축구 야망에 대해 불평하는 건 위선적으로 들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첼시와 사우디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첼시가 사우디 클럽에 선수를 판매하는 건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 FFP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코바치치는 맨시티로, 하베르츠는 아스널로 이적했다. 그리고 마운트는 잠재적으로 맨유 이적에 연결되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는 PIF는 다양한 곳에다가 투자를 분산적으로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이게 첼시하고 유착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PIF가 첼시를 소유한 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뉴캐슬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정작 현재 뉴캐슬 같은 경우는 사우디 이적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거든요.
즉 사우디 국부펀드가 클리어 레이크에게 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유착관계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사우디가 이적 시장에서 광폭 영입 행보를 보이면서 세계 최고의 리그로 불리는 프리미어 리그 영국 축구계가 다소 이거를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마도 UEFA 사무국도 상당히 사우디 행보를 예의주시할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의 경쟁력도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쪽들은 도리어 사우디에다가 어떻게든 선수를 판매해가지고 현재 재정적인 문제들을 조금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판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사우디는 유럽 축구계를 정말 위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 중국처럼 그냥 잠시간에 반짝 행보로 끝날지, 한준TV에서 앞으로도 관련 보도들이 있고 또 이제 관련 움직임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